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 이은경입니다. 네, 꽃 예쁘죠? 소불고기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소불고기를. 네, 여전히 소불고기입니다. 강연 제안을 이제,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월 강연은 거의 픽스가 됐고요. 3월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네, 몇 가지가 취소가 되면서 많지는 않아요. 3월에는 많이 못 뵐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때 2월, 3월에 취소됐던 것들이 4월, 5월, 6월까지도 지금 일정을 계속 잡고 있는 중이라서요. 네, 저 멀리 광양에서도 연락이 오시고요. 네, 지방이라서 저희 동네에는 못 오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 아무리 멀어도 다 가겠다고 약속드렸던 대로, 네, 그쪽에서 제안만 해주시면, 와달라고 해주시면요. 제가 일정 맞추어서 가려고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시청, 교육청, 학교, 도서관, 이렇게 공공기관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들으시는 입장에서 무료니까요. 네, 무료로 들으시는 게 저도 마음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강연 신청을 주변에 해주시면요. 직접 이렇게 뵙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슬기로운 초등생활 카페도 있고, 오디오 클립도 있고, 포스트도 있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네,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네, 오늘은 우리 첫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언젠가 교실에서 형제 관계별로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고 막내는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첫째 한 명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첫째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꺼내자마자 아마 이게 눈물이 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첫째들은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첫째는 미안한 마음이 많으실 거예요. 미안함. 네, 저도 첫째한테 미안함이 정말 많아요. 제가 저의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죄책감을 말씀드릴 때 작은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냥 지금 지나고 지금 그 당시에 너무 미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자면 미안한 마음, 짠한 마음이 드는 거는 큰아이예요. 네, 큰아이에 대해서. 근데 아마 아이를 둘 이상 키우시는 분들은 큰아이에 대한 그런 짠한 마음이 정말 절절하실 거예요. 지금 한번 이렇게 큰아이를 떠올려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미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로 정말 너무 미숙하고 너무 초보 엄마로 키워낸 아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첫째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으실 텐데 그 미안함을 네, 없앨 수 있는 방법 저도 너무 미안한 게 많아가지고요. 그걸 없애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제가 노력해보니까 요거 좋더라 하는 거 세 가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우리 첫째들이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꼭 특별히 첫째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교실에서 보면은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네. 우리 엄마 동생만 예뻐하세요. 우리 엄마 동생 때문에 이거 못하세요. 우리 엄마 공개 수업 동생 때문에 못 오세요. 우리 엄마 동생 때문에 바쁘세요. 엄마가 동생이랑 뭐 하셔야 돼가지고 저 이거 할 때 못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첫째인 친구들이 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그냥 툭 던지듯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그냥 한마디 나오기까지는 그 아이 안에 서운함과 아쉬움,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쵸? 물론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는 건 맞지만요. 이게 첫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이 성숙하고 책임감을 가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보면 첫째인 아이들이 책임감이 확실히 강하고요. 네, 모둠에서 리더를 맡는 경우도 많고 반의 반장, 부반장도 첫째인 친구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비율로 보면 많은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똘똘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근데 우리 엄마 마음은 미안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큰아이한테.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덜고자 제가 하고 있는 노력들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미안합니다. 네, 둘째 아이가 너무 아프고 이제 좀 이렇게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첫째 아이한테 손이 많이 못 갔고, 네,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엄마 한 명이 아이 둘을 본다는 건요, 그것도 연년생 아이를 본다는 건, 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놓친 게 너무 많고, 네, 아이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노력, 첫 번째는, 네, 공부에 대한 욕심을 정말 많이 내려놓습니다. 네, 제가 되게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통계청을 들어가서 막 뒤져보다가, 어, 사교육비가 첫째부터 셋째까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교육비 현황, 지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첫째 애들이 학원을 훨씬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셋째는 줄어들었어요. 덜 다니죠. 왜 셋째를 덜 사랑해서요? 셋째는 공부 못해도 되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첫째 때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시작을 했는데 막상 별로 효과를 보지도 않았고 네, 별로인 것 같아서 별로라는 걸 첫째를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둘째, 셋째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째 아이가 실험 대상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첫째 아이 때 막 좋다고 해가지고 무슨 학원에 보냈는데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하고 정작 큰 효과는 없었고 돈만 쓴 거죠. 그리고 둘째, 셋째한테는 그걸 안 시키잖아요. 아마 지금 그런 시행착오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저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째한테 일단은 기대감이 높아요. 내가 이 첫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 나는 비록 공부를 잘 못했지만 이 아이는 내 공부 잘하고 똘똘한 아이로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과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첫째를 키워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둘째, 셋째부터는 조금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에 대한 과한 기대들과 욕심들이 첫째한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공부 안 한다고 혼났던 거는 언니밖에 없어요. 저희 언니, 제가 둘째고요. 저희 언니만 공부 안 한다고 혼났어요. 저희 그 밑으로는요, 공부 안 해도 별로 안 혼났어요. 그게, 언니가 특별히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기대감이 다른 거죠. 우리도 아이들한테 이제 무심코 그런 이제 첫째 아이한테 많은 기대와 욕심을 가지고 있고, 네,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혼내고 화를 내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거를 조금만 줄이시고 힘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아이한테. 네, 그래서 첫째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 아빠는 동생만 예뻐하면서 나한테는 공부만 하라고 해. 라고 하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욕심이 뭐 저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욕심이 제가 욕심껏 시켰으면 저희 아이 잠 못 잤어요. 정말 정말 뭐 시키면 더 잘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성적 막 팍팍 나오고 내 선행 막 확 뺄 수 있는지 알 것 같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정말 시키고 싶은 거 반의 반도 네, 안 시키고 그냥 참는 거예요. 네. 아이한테 이게 독이 될 수 있고 내 욕심대로 아이한테 다 하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이랬을 때 정말 아이랑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나면 어릴 때 내가 가졌던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갚을 길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참고 참습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큰아이한테 귀엽다는 말을 많이 써보세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큰애한테는 어이구 의젓하다라는 내가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이미 큰아이한테 의젓하다라는 칭찬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른스럽다. 얘는 엄청 크네. 벌써 이렇게 컸어. 라고 하면서 큰 것, 어른스러운 것, 의젓한 것, 네, 성숙한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 아이도요, 사실은 귀엽다는 칭찬을 되게 받고 싶어 해요. 귀엽다는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우리 초등 고학년 친구들 보면요, 이제 귀엽지는 않죠. 네, 그런데 귀엽다고 하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닭살 돋아요.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특히 첫째인 아이들은요, 항상 귀엽다는 그 표현을 한 뭐 서너 살 이후부터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항상 동생한테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고, 부모님조차도 동생한테는 귀엽다고 하고, 막 눈에서 하트가 나오면서 귀여워하고 하는 게 다 옆에서 보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누가 귀엽다고 하면 어색해하고 좀 쑥스러워하기는 하는데요. 절대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키가 커버린 큰아이한테 우리 귀염둥이라고 말을 하고, 네. 우리 애기라고 하고, 네. 어떻게 이렇게 귀여워? 라고 하면서, 네. 아이가,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계속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지금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 모습인지를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네. 얘는 지금 얘 인생에서 가장 귀여운 때야. 동생에 비하면 하나도 안 귀엽죠. 아저씨 같죠. 완전 큰 어른 같잖아요. 근데 얘 자체로 얘 하나만 보잖아요. 얘 인생에서 이만큼 귀여운 시절은 이제 오지 않아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특히 이제 뭐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경우에는요, 아이가 2살, 3살일 때 동생을 보는 바람에 그때부터 귀여움이 사라진 아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그만할 때 엄청 귀여운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초등 저학년인데 동생이 한참 어리기 때문에 이 저학년 1학년, 2학년인 아이를 너는 형이 돼가지고 너는 누난데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완전 어른 대접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아직 어리거든요. 아직 애기예요. 아직 정말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있을 뿐 이 아이는 정말로 귀여움을 받고 싶은, 네, 귀여움에 목말라 있는 그런 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마다 반응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되 귀엽다고 말을 했는데 굳이 싫다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아이가 귀엽다는 표현을 기다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아이한테 귀엽다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얘는 자기 귀여운 거 알아요. 큰아이한테 귀엽다고 많이 해주세요. 네. 우리 애기라고 해주시고요. 얼마나 귀여워. 우리 아기 너무 귀여워. 우리 애기 너무 귀여워. 정말 어쩜 이렇게 귀여워. 라고 하면서, 네. 좀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 있어요. 큰아이랑은 조금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표현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면 못해요, 이제. 네. 음, 뭐 나중에 아이 다 커서 네, 40된 아들한테 귀여워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귀엽다고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모습이 가장 귀엽다는 거 늘 생각하시고 저는 그래서 노력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기 100일 때 사진, 우리 큰아이 100일 때 사진을 지금도 붙여놓고 얘가 얼마나 귀엽고 작았던 아이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의젓해졌지만 여전히 나중에 제가 10년 후에 생각하면 지금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 거였을지를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너무 귀여워라고 하면서 그 사진 앞에서 막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100일 사진을 보면서 규현아 너무 귀엽지.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라고 말을 하면 이제 있잖아요. 그 큰 아이가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어요. 자기 귀엽다고 하는 소리를. 예, 신기하죠. 웃기죠. 근데, 그게 큰아이의 솔직한 마음이구나라는 거를 귀엽다는 말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세 번째 마지막은요, 정말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인데, 큰아이랑만 1대1 데이트 권해드려요. 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작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요. 이제 큰 아이를 옆에 끼고 사세요. 태어나서 작은 아이가 이제 자기 좀 사랑 구실을 할 때까지 한 8년이 걸린다고 할게요. 8년 동안 우리가 작은 아이만 끼고 살았어요. 작은 아이가 항상 엄마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살이면 큰아이는 뭐 혼자서 막 뭐도 하고 뭐도 했던 시기잖아요. 근데도 큰아이는 혼자서 다 했던 그 나이인데도 계속 작은 아이만 끼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큰아이가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한 명이랑 잠을 자야 된다? 그러면 우리 큰아이를 귀염둥이라고 끼고 주무시고요. 네, 아이들 옆에, 한 명의 아이 옆에만 앉아야 된다라고 하면 큰아이 옆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한 명의 아이와 어디 외출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큰아이, 네. 그리고 아빠랑 시간이 맞아서 아빠가 한 명을 맡을 수 있고 내가 한 명과 어딜 가야 할 수 있다.
혹은 네 식구가 혹은 다섯 식구가 함께 외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요, 굳이 온 가족이 막 모여다니지 마시고요, 아빠한테 나머지 아이를 맡기고 엄마가 큰아이랑만 1대1 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아빠가 큰아이랑만 1대1 데이트. 네. 왜 그러냐면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도 너무 중요하고 소중해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집안에 항상 가족들이 같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제일 어리고 제일 때가 심한 동생의 의견대로 뭔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동생이 먹자는 걸 먹고 동생이 보자는 걸 보고 하면서, 네, 아이가 어리니까 이해해 준다라는 그 이유로 계속 이제 동생의 의견이 가족 전체의 의견이 되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엄마 아빠가 동생을 귀여워하는 모습, 동생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 동생을, 네, 더 우선으로 생각해주고 동생 옆에 붙어 있는 모습을 큰아이는 계속 보고 자란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책임감 있고 의젓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 첫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1대1 데이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시간을 내세요. 네, 좀 기회를 일부러 만드세요. 첫째 아이와, 네,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보고, 첫째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을 같이 가고, 도서관에 같이 가더라도 첫째 아이 옆에서 책을 보고, 네, 서점에 가더라도 첫째 아이가 책 고르는 곳에 가서 첫째 아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 이제 둘째, 네, 어느 정도 컸으면 둘째를 이제 독립시키세요. 그래야, 네, 그래야 둘 사이가 더 좋아지고, 그리고 첫째 아이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우리가 덜 수 있어요, 엄마가. 네. 안 그러면 나중에 애가 성인 돼서까지도 계속 짠한 마음이 계속 들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건 첫째 아이를 나의 이제 정말 귀여운 아기로 여기자. 그리고 너무 많은 걸 강요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좀 줄이자. 욕심껏 시키지 말자. 네. 그리고 1대1 데이트를 틈이 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요, 아이가, 뭐 어떤 아이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바로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되게 만족스럽더라고요. 제 큰아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어렸을 때 가졌던 정말 너무 미안한 마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이런 저의 그런 하루하루의 노력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무거웠던 게 가벼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미안한 마음 있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첫째 아이들, 사실 뭐 너무나 잘 클 거고 모범적으로 잘 크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얘네들은 착하잖아요. 첫째들이. 그래서 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좋아할 모습 상상하면서 오늘은 첫째 아이랑 데이트도 하시고, 네, 귀여워도 하시고, 끼고 주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책도 많이 보시고 운동도 많이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